혼자 사는 게 힘들어도 도움은 받기 싫으셨던 분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72살인데 아직 건강하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떠나고 3년째 혼자 사는데 솔직히 매일이 쉽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집에 불 켜고 들어가도 텅 비어 있잖아요. 가끔 현관문 열쇠 돌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자꾸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늙은 건가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고 남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하루가,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72살 혼자 사는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1년 동안 겪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힘드신 분들, 그런데 도움받기는 꺼려지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고 남편은 산책 나간다고 나갔는데요. 1시간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빨리 오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택시 타고 병원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그분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요. 장례 치르고 한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며칠씩 같이 있어줬고 동네 친구들도 자주 들렀거든요. 큰딸은 회사 휴가까지 내서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아침 차려놨고 저녁엔 아들이 와 있고요. 밤에도 누가 옆방에서 자니까 그나마 덜 무서웠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하고요. 자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딸이 마지막으로 서울 올라가던 날이 기억나요.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딸이 그러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엄마 혼자 잘 산다고 말했지만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딸 차가 멀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이제 혼자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요.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45년 동안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하고 불렀다가 아무 대답이 없어서 멍하니 있곤 했어요. 밥을 해도 자꾸 두 사람 분량을 하게 되고요. 냄비에 밥하다가 물을 2컵 넣다가 아, 나 혼자구나 싶어서 1컵 다시 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싸했어요. 저녁에 뉴스 보다가 혼자 중얼거리면 아무도 대답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 하면 남편이 항상 그러게 말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장 보러 나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동네 경로당도 가끔 나가고 했거든요. 경로당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말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오후 5시쯤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제일 싫었어요. 다른 집들은 저녁 준비하느라 불이 다 켜져 있고 밤 냄새도 나는데요. 우리 집만 컴컴하게 문 닫혀 있잖아요. 현관문 열쇠 돌려서 불 켜고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현관에 신발도 제 것 한 켤레만 있고요. 거실 불 켜도 조용하고 부엌 가도 조용하고요. 그 적막함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녁 해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다가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실제로 한 번은 새벽 3시쯤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다행히 벽을 잡아서 안 넘어졌는데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한참을 벽에 기대서 서 있었거든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숨도 가빠지고요. 만약 진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알까 싶더라고요. 새벽에 혼자 쓰러져 있으면 아침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침에도 아무도 안 올 수 있으니까요. 큰딸이 주말에 한 번씩 전화하긴 하는데 그것도 딸이 바쁘면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며칠씩 아무도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거잖아요.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꼭 벽을 짚고 가고요. 핸드폰을 항상 침대 옆에 두고 자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넘어지면 119라도 불러야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들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잘 일어났어. 이렇게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 매일 보냈거든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요즘 매일 아침마다 문자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불안하다고 혹시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그런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딸이 걱정할까 봐요. 그냥 엄마가 심심해서 딸 생각나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딸이 엄마 제가 주말마다 갈게요 그러는데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아. 너 바쁜데 괜히 오지 마 그랬어요. 사실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늙은 엄마 때문에 주말마다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외롭고 불안했어요. 동네 친구들 만나도 나는 괜찮아. 혼자 잘 살아 그랬거든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힘들다고 하면 다 같이 우울해지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생각하기 싫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72살인데 아직 건강하고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경로당도 나가는데요. 그런데도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정말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외롭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1년 반쯤 지났을 때 큰딸이 설날에 내려왔어요. 명절 때는 자식들이 다 모이잖아요. 아들 내외도 부산에서 올라오고 딸도 서울에서 내려오고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가득하니까 좋긴 했는데요. 솔직히 좀 피곤하기도 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 차리고 하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했는데 이젠 혼자 하니까요.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설날 저녁에 밥 다 먹고 자식들이랑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요. 큰딸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문자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요. 혼자 사는 게 괜찮으신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늙어 보이나 싶어서요. 나 아직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뭐 치매 있나? 거동 불편하나? 제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나 봐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식들 눈에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싶고요. 딸은 그게 아니라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라고 계속 설명했어요. 주 2회 정도 어르신이 와서 말벗도 대어주시고 안전 확인도 해준다고요. 매일 전화로 괜찮으신지 확인도 하고요. 아들도 거들면서 어머니 건강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근데요,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말벗은 경로당 친구들이 있고 안전하기는 자식들이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경로당 친구들도 요즘 다들 자기 얘기만 하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자식들도 바빠서 매일 전화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날 밤 자식들 다 자고 혼자 누워 있는데요. 딸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요즘 정말 외롭긴 했거든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고요. 경로당도 요즘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예전만큼 안 나오고 가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혼자 쓰러질까봐 무서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새벽에 넘어질 뻔했던 일 이후로 계속 불안했거든요. 밤마다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고 자는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만약 넘어지면 119라도 불러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서울 올라가기 전에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어제 얘기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자기도 걱정돼서 그런다고요. 딸 얼굴을 보니까 정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도 바쁜데 늙은 엄마 걱정까지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남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늙었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고요. 딸이 서울 올라가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밤에 무서운 것도 맞고 외로운 것도 맞고요.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거부하고 싶은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내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72살이면 늙은 거 맞는데 왜 그게 인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나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더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 친구 어머니도 하시는데 되게 좋다고 말벗도 되어주시고 집에 사람 오는 게 생각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심되신다고요. 딸이 계속 권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말 상대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는 봐. 그렇게 대답했더니 딸이 되게 좋아하면서 자기가 주민센터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냥 하는 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조금 기대도 됐어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와서 말 상대가 되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 친구들은 만나도 각자 얘기만 하지 제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딸이 주민센터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봤다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분증이랑 건강보험증, 그리고 소득 관련 서류요. 딸이 주말에 내려와서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꺼려졌어요. 주민센터 가서 돌봄 서비스 신청한다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요. 저 집 할머니 혼자 못 사나 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근데 딸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딸이 내려와서 같이 주민센터에 갔어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아는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서요. 창구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서류 작성하고 소득 확인하고 건강 상태도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방문하는 것도 있고 안전 확인 전화도 있고요. 제 경우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고 소득 기준도 맞아서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주 2회 방문하고 매일 안전 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무료라고 했어요. 무료라는 말에 좀 놀랐어요.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돈 안 내도 돼요?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라서 무료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신청서 다 작성하고 나니까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생활관리사분이 연락 갈 거라고요. 그때 처음 방문 날짜 정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오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잘 알아봤죠? 딸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과연 생활관리사분이 어떤 분일까? 나랑 잘 맞을까요? 혹시 불편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남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좀 불편했어요. 45년 동안 남편하고만 살다가 이제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딸은 서울 올라가면서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좋을 거예요 했지만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칠 지나고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노인돌봄센터입니다. 생활관리사 배정됐는데요. 처음 방문 날짜 정하려고요. 전화 받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처음 오신다고 했어요. 이름은 김미숙 씨라고 6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더 긴장됐어요. 화요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이 참 길더라고요. 매일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요. 혹시 지저분해 보일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빗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요. 거실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주방도 깨끗하게 닦고요. 10시가 가까워지니까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환하게 웃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생활관리사 김미숙입니다. 어르신 맞으시죠?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긴장해서 대답하니까 미숙 씨가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뵙는 거라 떨리네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 말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거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어요. 미숙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요. 저는 그냥 혼자 잘 살고 있다고, 별로 불편한 건 없다고 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숙 씨는 앞으로 주 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신다고 했어요. 한 번 오시면 2시간 정도 계신다고요. 말벗도 대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병원 가실 때 동행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 안전확인 전화도 온다고 했어요. 전화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 받으시면 바로 연락 온다고요. 생각보다 세심하게 챙겨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첫 방문은 30분 정도 하고 가셨어요.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나누고요. 미숙 씨가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다음에 뵐 때는 좀 더 편하게 계세요. 저도 어르신 도와드리러 온 거니까요. 문 닫고 혼자 있는데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좋지도 않고요.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과연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금요일 미숙 씨가 두 번째로 오셨어요. 이번엔 2시간 동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여전히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미숙 씨도 뭘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요즘 경로당 다니시냐, 자식들은 자주 오냐, 그런 것들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대화가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낯선 사람한테 먼저 말을 잘 못 거는 성격이거든요. 미숙 씨가 물어보시면 대답은 하는데 그것도 짧게만 하게 되고요. 가끔요, 부산이라 자주는 못 와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어요. 미숙 씨도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나니까 미숙 씨가 주방을 보시더니 설거지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방으로 가셨어요. 설거지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45년 동안 제가 해온 설거지를 남이 우리 집 주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못해서 남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좀 상했어요. 설거지 끝나고 나서 미숙 씨가 거실 청소도 해주시고 화장실도 닦아주시고요. 저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뭔가 미안하고 민망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같이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남이 와서 해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도움을 받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요. 저도 그랬거든요. 2시간이 지나고 미숙 씨가 가실 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오겠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문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안전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9시예요. 처음엔 그것도 적응이 안 됐어요.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돌봄센터에서 매일 아침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잘 일어나셨냐? 몸은 괜찮으시냐? 불편한 데 없으시냐? 그런 질문들이요. 매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전화 받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가끔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9시 전에는 꼭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미숙 씨는 주 2회 오셨고 안전확인 전화는 매일 왔고요. 근데 여전히 어색했어요. 미숙 씨랑 대화도 여전히 짧았고 편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았어요. 딸이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은 적응이 안 되고 있었는데 딸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딸이 그렇게 권해서 시작한 건데 안 된다고 하면 걱정할까 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달라질 줄은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오셨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미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제가 요즘 느끼는데요. 어르신이 저한테 마음 안 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얼버무렸더니 미숙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낯선 사람이 집에 오니까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미숙 씨가 그날은 설거지 대신 거실에서 같이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하셨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자식들은 어떤지요. 그날따라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남편 얘기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미숙 씨가 조용히 들어주시면서 자기 남편 얘기도 해주셨어요. 미숙 씨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날 미숙 씨가 가시고 나서요.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불편했어요. 매주 2번씩 남이 집에 오는 것도 매일 전화 받는 것도요. 과연 이게 계속되면 괜찮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오시는 화요일과 금요일이 이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미숙 씨가 오신다고 하면 아침부터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랬는데요. 이젠 그냥 평소처럼 있어도 괜찮았어요. 미숙 씨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미숙 씨가 오셨을 때 제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얼른 TV 끄고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미숙 씨가 들어오시면서 뭐 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니 같이 앉아서 잠깐 보셨어요.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게요. 안전하긴 전화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9시면 전화가 오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오늘도 잘 일어났어요. 짧게 대답하고 끊는데 그게 이제는 하루의 시작 같았어요. 누군가 매일 아침 제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감기 몸살로 며칠 앓았던 적이 있어요. 열도 나고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안전하긴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나 봐요. 전화 받은 분이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생활관리사한테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뒤에 미숙 씨가 왔어요. 원래 오시는 날도 아니었는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약국 갔다 올게요. 미숙 씨가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주시고 죽도 사다 주셨어요. 혼자였으면 그냥 누워만 있었을 텐데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약 먹고 죽 먹고 이틀 뒤에 좀 나아졌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돌봄 서비스구나.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 챙겨주는 거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미숙 씨한테 좀 더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이전에는 짧게만 대답했다면 이제는 제 얘기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뭐 먹었는지, 요즘 몸이 어떤지, 자식들은 어떤지요. 미숙 씨도 편하게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요. 서로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 자식들 걱정하는 것,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것이요.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미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저도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시는 날이 기다려진다고요. 그랬더니 미숙 씨가 저도 어르신 뵈러 오는 게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이렇게 말 상대가 있다는 게요.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경로당 친구들한테는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주고요. 근데 미숙 씨는 달랐어요. 제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큰딸이 전화했어요. 돌봄 서비스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좋아. 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안 계시니까 자기도 안심이 된다고요.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돌봄서를 받는 게 저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도 덜 걱정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딸이 주말마다 걱정하면서 전화하던 게 이제는 편하게 안부만 물어보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더 큰 의미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나이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리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먼저 자유가 조금 없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미숙 씨가 오시는 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다른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경로당에서 가끔 소풍을 가거나 행사를 하는데 그게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미숙 씨가 오시는 시간을 비워야 하니까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매번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상대방 일정도 있으실 텐데
제가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화요일, 금요일에는 집에 있게 됐어요. 또 하나는요. 매일 아침 9시 전화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가끔은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9시 전에는 꼭 일어나야 하니까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한 번은 피곤해서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10분 뒤에 다시 전화 오고 또 안 받으니까 30분 뒤에 미숙 씨한테 연락이 갔더라고요. 미숙 씨가 급하게 전화하셔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늦잠 잤다고 설명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9시 전에는 꼭 일어나게 됐거든요. 안 그러면 또 연락이 가니까요.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요. 미숙 씨가 아무리 좋은 분이셔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요. 처음엔 좋았는데 가끔은 피곤할 때도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미숙 씨가 오시면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좀 버거웠어요. 한 번은 며느리랑 전화 통화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혼자 삐져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미숙 씨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미숙 씨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시는데 저는 대답도 잘 안 됐어요. 미숙 씨가 눈치채시고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날은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는요. 미숙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미숙 씨가 휴가를 가시거나 아프시면 대체 관리사분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대화가 잘 안 됐거든요. 미숙 씨는 비슷한 나이라 통하는 게 있었는데 젊은 분은 제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그냥 설거지만 하시고 가셨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아파트라서 복도에서 이웃들을 자주 마주치는데요. 미숙 씨가 오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리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든요.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저 집 할머니 돌봄 받나 보네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게 좀 창피했어요. 아직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도움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요. 한 번은 옆집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자주 오시던데요? 아, 돌봄 서비스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분이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불편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았거든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불안함이요. 그게 훨씬 더 힘들었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 누군가 찾아와서 제 안부를 묻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요. 가끔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식들이 안심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이 전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려나 그런 걱정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였습니다. 불편함은 적응하면 되는데 자식들 걱정시키는 건 제 마음이 더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돌봄 서비스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됐더라고요. 돌봄 서비스를 받은 지 1년이 됐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도움받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이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걸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혼자 다 하려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도움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리요. 미숙 씨랑도 이제는 정말 편해졌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일주일에 2번 만나니까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자주 보는 셈이거든요. 미숙 씨한테는 자식들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 외롭다는 얘기, 자식들한테 섭섭한 얘기도요. 자식들한테 하면 걱정시킬 것 같아서 못하는 얘기들을요. 미숙 씨는 그냥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공감만 해주시거든요.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매일 오는 안전하긴 전화도 이제는 고마워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 전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 같아요. 전화 받고 나면 오늘도 잘 시작했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 제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큰 의미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9시에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연락이 간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안심이 됐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진 적이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요. 그날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돌봄센터 긴급연락처에도 전화했거든요. 구급차가 오고 미숙 씨도 급하게 오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심장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약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미숙 씨가 병원까지 같이 가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같이 받아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잘 대처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으셨을 텐데. 그 말이 맞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뭔가 의지할 곳이 생긴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자식들도 많이 안심하더라고요. 큰딸이 그날 병원 일 듣고 나서 전화로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어서 바로 못 가는데 미숙 씨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아들도 부산에서 전화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요. 제가 돌봄 서비스 받는 게 자식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혼자 사는 엄마 걱정하느라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거잖아요.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니까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을 기다리게 되고 미숙 씨 오시기 전에는 집도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경로당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혼자 외로워서 집에만 있었는데요. 미숙 씨가 경로당 가보라고 권하셨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경로당에 나가게 됐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바뀌었어요. 건강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미숙 씨가 오실 때마다 혈압도 재주시고 몸 상태도 확인해 주시거든요. 약도 제때 먹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혼자 있을 때는 약 먹는 것도 자꾸 까먹었는데 이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됐어요. 병원 갈 때도 미숙 씨가 같이 가주시니까
예전보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요.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들어요. 물론 여전히 혼자 살고 있긴 하지만요. 일주일에 2번은 미숙 씨가 오시고 매일 아침 전화가 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1년 전 제가 처음 신청할 때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게 이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는지, 왜 그렇게 혼자 버티려고 했는지요. 진작 신청할 걸,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편 떠나고 혼자 1년 반 동안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는데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싶어요.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은 돌봄 서비스를 받은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됐어요. 이제는 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됐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숙 씨가 오시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이제는 제 한 주를 나누는 기준이 됐거든요. 미숙 씨 오시기 전에 이거 해야지, 다음에 미숙 씨 오실 때 저거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요. 매일 아침 9시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깨우는 거죠.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9시에 안전확인 전화 받고 아침 먹고 가끔 경로당 가고요. 화요일 금요일에는 미숙 씨 오시니까 집 정리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요. 혼자 있는 날엔 TV 보거나 집 근처 산책하거나 마트 가거나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지는 않아요.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미숙 씨랑 같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혼자 가려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미숙 씨가 같이 가주셔서 든든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들어주시고 약 처방받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정말 잘 사세요. 저도 나중에 어르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참 기분 좋았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잘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써요. 예전엔 미숙 씨랑 같이 있는 거 창피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물어보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돌봄 서비스 받아요. 혼자 사니까 도움 받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덜 걱정해요. 큰딸은 한 달에 1번 정도 내려오는데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아들도 전화할 때 편하게 안부만 물어봐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뭐 불편한 거 없으시죠? 응, 괜찮아. 미숙 씨가 잘 챙겨주셔.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끝나요.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안부 전화예요. 그게 저한테도 편하고 자식들한테도 편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명절이었는데요.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미숙 씨 얘기를 했어요. 돌봄 서비스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미숙 씨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때 권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엔 안 하신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저도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딸이 권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혼자 버티고 있었을 거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미숙 씨가 안 오시는 날엔 여전히 집이 조용하고 밤에는 가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오고 며칠 뒤면 미숙 씨가 오시니까요.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거, 그걸 아는 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요즘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돌봄 서비스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는지요. 어떤 분은 나는 아직 괜찮아 하시고, 어떤 분은 나도 해볼까? 하세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처음엔 저도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요. 혼자 버티는 것보다 도움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요. 72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요. 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미숙 씨가 있어서 매일 아침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남편 떠나고 3년째 혼자 사는데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 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돌봄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이게 제 일상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요.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살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저는 72살 혼자 사는 할머니지만요. 그래도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72살 할머니가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1년 넘게 지낸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정도로 늙었나 싶어서 거부감도 들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딸 말을 들은 게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예요. 혼자 버티려고 고집 부렸으면 지금도 매일 불안하고 외로웠을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도움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걸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요. 혼자 버티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도움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우리만 편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덜 걱정하게 되니까 그것도 큰 효과예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시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도 무료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미숙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큰 위안이거든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걸 돌봄 서비스가 증명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들이 돌봄 서비스 권하시면 거부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요. 저도 처음엔 거부했다가 나중에 후회했거든요. 진작 받을 걸 왜 그렇게 고집 부렸나 싶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도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